이번 강좌에서는 오스냅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 화면 하단의 상태막 대장을 보시면 여러 개의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거 이전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이고요. 모든 상태막대 기능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꼭 알아두셔야 할 추천 항목 일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격자 모양 그리드와 요 스냅 요 모드는 가구 및 인테리어 도면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꺼놓고 작업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하는 바이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적 입력 DYM 모드 직사각형에 플러스 마크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 아이콘은 당분간 저랑 수업하실 때는 항상 꺼놓고 작업해달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컴퓨터에서는 기능이 해제가 되어 있는 것이 맞을 테고요. 이 동적 입력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사용자 버튼 줄 3개짜리 사용자 버튼을 꾹 누르셔가지고 스크린 메뉴 뜨면은요, 위에서 6번째 동적 입력 항목 체크하셔서 이 아이콘을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기능을 해제시켜 주셔야 합니다. 확인되셨나요? 요 DYM 모드 항상 꺼놓고 수업같이 저랑 해주십시오. 그 옆에요, 직교 오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작업 시 마우스 커서를 수직 수평으로 제어하는 기능키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단축키가 F8번인데 다른 F 기능키는 모르셔도 되니까 CAD를 하시는 유저 입장에서 예의상으로라도 이 F8번 직교 기능에 대한 기능키는 꼭 암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교 기능 옆에 이쪽에 있네요. 사각형의 좌측 하단에 또 조그만 사각형 있는 요 아이 확인되셨나요? 객체 스냅, 오스냅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스냅이란 오브젝트 스냅을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토캐드의 특수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지정된 어떤 임의의 스냅 포인트로 근접시키면 해당 아이콘이 활성화되면서 정확한 지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 조금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작업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초록색 마크가 뜹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명령이 실행된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도 나오고요, 원도 나오고요, 세모도 나오고요, 그렇죠? 사각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오늘 수업하실 오스냅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오스냅 기능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스냅 아이콘, 객체 스냅 아이콘 상태 막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기능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마우스 커서 움직일 때 초록색으로 마크가 자꾸 떴었잖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아이콘 위에다가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은 팝업창이 뜨고요. 맨 아래 객체 스냅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객체 스냅 설정 항목을 클릭해서 보시는 것 같은 제도 설정이라는 팝업 창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 스냅 옵션이, 오스냅 옵션이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직각, 세모, 동그라미 그 기능, 오스냅에 해당
아이콘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콘 모양을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대략의 상황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는 중간에 임의의 객체 끝점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요 네모난 아이콘이 활성화된다라는 의미고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점 근처로 적당하게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켰는데 네모난 초록색 마크가 깜빡깜빡 된다라고 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정해 준다는 겁니다. 1mm 아니 0.1mm, 0.01mm의 오차도 없이 exactly 바로 그 지점에 캐치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중간점, 중심, 4분점 다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오토캐드에서는요, 여러분 끝점과 끝점을 잇거나 아니면 뭐 중심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교차점을 찾아서 어떤 선분을 시작한다던가 일련의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눈대중으로 작업하시면 안 돼요. 눈대중으로 여기가 교차점 같아, 여기가 끝점 같아서 클릭하시잖아요. 화면상에서는 맞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뭐 근접 줌으로 확대를 해서 보거나 굳이 확대까지 안 하더라도 그 아이는 붙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선분 끝점과 끝점이 정확하게 들러붙지 않았는데 작업자는 들러붙었다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포인트와 포인트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속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연계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CAD에서는 끝점과 끝점 그리고 끝점과 중심점, 중간점 혹은 교차점 이런 의미의 점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오스냅 기능을 이용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오스냅 옵션이 되게 많은데요. 이 내용을 다 아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막 시적절하게 막 활용을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에너지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7개만 꼭 알아두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7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시라 말씀이에요. 그 외적인 부분은요, 개인적으로 보충하세요. 개인적으로 보충 수업 하시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단계가 오르신 다음에 참고서 같은 거 보시면서 별도로 보충 수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불러드릴게요. 끝점, 중간점, 중심, 4분점, 교차점, 그리고 직교, 접점. 7개 맞나요? 끝점, 중간점, 중심, 4분점, 교차점, 직교, 접점까지요. 요 7개의 객체 스냅, 오스냅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영문판에서는 끝점은 엔드포인트, 중간점은 미드포인트, 중심은 센터, 4분점은 쿼드란트, 교차점은 인터섹션, 직교는 퍼펜디큘러, 접점은 탄젠트 이렇게 표기가 된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중간에 제 마우스 커서를 끝점 근처로 어떤 객체의 예를 들어서 선분의 끝점 근처로 가져가게 되면은 요 아이콘이 뜨는 거고요. 중간점은요, 객체 예를 들어서 선분의 정중앙 가운데 지점을 정확하게 캐치해주는 아이콘이고요. 중심은요, 원이나 호의 중심 되겠지요. 4분점 가겠습니다. 4분점은 자, 원의 0도, 90도, 180도, 270도 지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원의 네 코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의 네 코너점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네 코너점을 잡아주는 것을 4분점이라고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차점은요, 아이콘 보시니까 아시겠죠? 임의의 객체와 객체가 크로스가 되었을 때 그 크로스되는 교차점이 하나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직교는요, 임의의 한 선분이 있는데요. 임의의 한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에 내가 수직으로 탁 만나는 직교하는 선분을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직교 기능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접점, 원이나 호의 선분이 이렇게 탁 하고 접할 때 그 원이나 호와 선분이 접하는 정확한 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 점을 잡을 때 쓰는 게 이 접점, 탄젠트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스냅은요, 오토캐드를 진행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 내용, 그리고 오토캐드에만 있는, 오토캐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는 하이라이트 같은, 주옥 같은 기능, 이 오스냅 기능을 활용 못하면 캐드 못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도록 하셔요.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제가 7개의 오스냅을 기억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클릭 해가지고 체크 표시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면은 작업을 하실 때 해당 체크한 아이콘만 띡띡띡띡띡 뜬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체크 안 한 거는요, 안 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네요. 다 체크하면 됩니까? 예, 다 체크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객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임의의 구간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끝점도, 어느 정도 유효 거리 내에 있는 끝점이나 중간점이나 노드나 기하적 중심이나 삽입점이 실시간으로 막 뜨는 우울한 현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구간으로 가가지고 객체, 어떤 임의의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이 끝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끝점 근처로 가서 끝점 오스냅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점을 탁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 내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간 근처 유효 거리 안에 중간점도 있고 중심도 있고 직교점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떤 친구가 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작업의 정확성,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오스냅 기능만 띄워주세요. 보통 한 5개 정도가 적정 수치가 아닌가 저는 뭐 생각을 하고, 5개 정도 내외로 압축해서 활성화 시켜놓고 작업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세요. 7개 중에서 5개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럼 그 5개고 6개고 어떤 걸 클릭해야 될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는, 아마 초반부에는 오스냅은 뭐뭐뭐 켜놓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이런 류의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사용되는 오스냅 기능은 뭐다, 이런 게 딱 감이 잡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요 오스냅 기능을 켜가지고 원하는 오스냅을 체크 해주시고 작업에 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냅 기능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스냅 기능은 필연적으로 켜놓고 작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런데 모든 오스냅을 다 켜놓고 작업하면은 사방팔방에서 저요 오스냅이 자기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작업하시기 너무 힘들다.
5개 내외로 압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5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작업의 내력이 쌓이시면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끝점, 중간점, 중심, 4분점, 교차점, 직교까지만 켜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해당 항목 클릭하면은 없어지고, 클릭하면은 다시 생기고. 다 체크하셨어요? 예, 다 체크하셨으면은요, 확인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체크했던 아이들만 여러분이 작업할 때 활성화가 돼서 튕겨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제 폴더의 4강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확인되실 겁니다. 열어주시고요. 기존의 강좌에서는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기를 했는데 계속 연속된 선을 그리는 것만 연습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명령이 종료가 되거나 선이 끊어졌을 경우에 이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직접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X자가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이 점과 하단의 이 점을 정확하게 이어주는 선분을 그리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 그리기 명령을 게시를 한 다음에 줌을 해갖고 클릭을 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냥 클릭을 하면은 화면상에서, 이 화면상에서는 이어진 선분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당겨서 보면은 다 떨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절대 앞으로도 유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끝점과 끝점이 털커덕 붙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기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스냅 기능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인 명령 실행해 볼게요.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 첫 번째 점을 찍어 달라 그러는데요. 이전 강좌까지는 첫 번째 점 적당한 곳에 찍었잖아. 그쵸? 적당한 곳에서 시작점 찍고 그걸로 도형을 그렸으니까. 그럼 지금은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정확하게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오스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커서를 해당 위치로 가져갔을 때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만 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끝점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도요. 모든 객체의 끝점 근처로 가기만 해도 끝점 오스냅 아이콘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좌표값을 몰라도 아무 정보가 없어도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오스냅 마크 뜨는 거 확인하는 순간 바로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점의 시작점이 게시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길이값 알 필요도 없고요, 각도값 모르셔도 되겠고요. 커서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다시 갈까요? 클릭. 정말 쉽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끝점으로 가져가서 클릭. 왼쪽으로요, 클릭. 엔터 쳐서 마무리. 됐습니까? 이번에는요, 이쪽 끝점에서 시작해서 아래쪽 선분의 중간점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 끝점으로 이르는 여정을 거쳐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 이 아래 선분에 정확하게 탁 터치를 하는 역삼각형을 그리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오스냅 마크가 안 떠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 명령도 게시가 안 됐으니까. 오스냅 마크는 명령이 게시된 이후에 발현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선 그리기 명령, 엔터 쳐서 자동 실행, 라인 명령 실행했습니다. 왼쪽 끝점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요. 아이콘 확인하시나요?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 선분의 중간점으로 가야 돼요. 중간점. 적당히 중간점 근처로 가면은 이렇게 삼각형 아이콘이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아래쪽 선분의 마우스 커서가 위치는 하진 않았죠. 아래쪽 선분의 정확한 위치는 하지 않았지만 근처까지 갔는데 삼각형 마크 떴어요. 그러면 삼각형 마크, 오스냅 아이콘 뜨는 순간 그냥 클릭하면은 굳이 그 근처점을 정확하게 올려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철커덕 하고 들러붙여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서요.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되셨나요? 원의 중심에서 라인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원의 오른쪽 0도 방향, 3시 방향 중앙 포인트를 제가 이어보고 싶어요. 원의 네 코너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이 코너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 제일 끝점, 위쪽 제일 끝점, 왼쪽 아래쪽 제일 끝점, 그래서 원의 네 코너점 4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코너점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원의 4분점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볼까요? 라인 명령 그려주시고요. 원 근처를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배회를 하다 보면은 4분점이 떨꺽떨꺽떨꺽 뜨는 상황이 보이시고요. 자, 원 중앙에 십자가 모양의 형상을 보실 수 있고, 그 근처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중심점 오스냅 마크가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요, 지금 제가 찍은 이 지점이 이 원의 정확한 중심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클릭, 위쪽으로, 왼쪽 4분점으로 클릭, 아래쪽 4분점으로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해서 엔터 쳐서 명령 종료 해주시면은 문제 해결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요 조금 장거리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쪽 선분에서요 시작되는 점이에요. 제가 라인을 그릴 건데요. 이쪽 끝점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쪽 아까 그린 역삼각형 모양의 왼쪽 편, 이쪽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을 그리고 싶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라인 명령 게시해 주시고요. 끝점 근처로 오스냅 클릭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변으로 가져가시면은요, 지금 중간점 마크가 뜨잖아요. 나는 중간점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렇게 탁 만나는 선분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직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쵸? 근데 근처로 갔더니 아까도 제가 오스냅 패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마우스 커서의 유효거리 안에 있는 오스냅은 무조건 가장 가까운 게 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근처로 갔더니 중간점이 우연찮게도 뜬다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 오스냅 마크 많이 켜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활성화시킨 오스냅이 많게 되면은 임의의 구간으로 마우스를 커서를 이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이콘이 뜨니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오스냅 마크를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줌기능 이용해서 조금 당겨 주시고요. 자, 중간점이 아니고 직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직교점. 오, 직교점 못 찾겠네. 찾았어요?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네요. 그쵸? 맞죠?
직교 마크 떴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 직교점을 정확하게 제가 지목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오스냅 직교 마크가 지금 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클릭하면은 바로 그 지점으로 추적 관리 해준다는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이해 가셨습니까? 오스냅 많이 켜놓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제가 오른쪽 선분의 끝점에서 요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으로 선분을 연결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오스냅 이용해서 이쪽에 끝점 확인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어떤 오스냅 마크가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 문제 없으면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점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 아래쪽 선분의 중간점이기도 하고요. 이 세로 선분의 끝점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가로 선분과 세로 선분의 만나는 점, 교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작점 찍고요. 이쪽 근처로 가면은 세 개가 막 동시로 막 번갈아가면서 뜨지는 않고 가장 조건에 부합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오스냅 아이콘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엔드포인트가 뜨는 경우도 있고 다시 풀었다가 다시 위치시키면 교차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틀린데 결국은 뭐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직접 보세요. 라인 명령 게시해 준 다음에 점 찍고요. 자, 어떤 아이콘이 뜰까요? 한번 봅시다. 중간점이 뜨네요. 그렇죠? 중간점이 뜨면서 아이콘으로는 또 끝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신기하네. 자, 이렇게 했더니요. 진짜 또 이번엔 또 끝점이 떴네. 그쵸? 조금 전에는 중간점 떴는데 지금은 또 끝점 뜨고 있어요. 어쨌거나 클릭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라인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분명히 확실하게 교차점이 뜨겠다. 그쵸?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이 만나는 이 아이는요,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교차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져갔더니 X표 마크의 교차점 아이콘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곳에 정확하게 점을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점입니다. 자, 이쪽에 도형을 보시면은요, 원이 하나 있고요, 가로에 수평선이 하나 있는데 이 원과 이 선분이 수평선이 정확하게 이쪽 어딘가에서 한 점이 탁 만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요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고요. 오스냅에서 접점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아이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이쪽에서 선분을 하나 그리는데요. 선분이 이렇게 왼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딱 터치하는, 딱 접하는 그 점을 잡고 싶을 때의 이야기예요. 4분점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이 접점을 잡고 싶을 때 접점 오스냅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약간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라인 명령 이용을 해서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시작점 찍어주고요. 이쪽 근처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댑니다. 커서를 갖다 대는데요. 4분점 마크가 먼저 뜬단 말이야. 내 마우스 커서의 유효거리 안에 4분점 코너점이 있으니까, 원에 코너점이 있으니까 4분점이 띵띵띵띵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클릭해버리면은 이런 엉뚱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지. 학생들이 선분 접점 그릴 때 4분점하고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육안으로 그냥 접점하고 4분점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요거는 4분점에 연결한 거지 접점에 연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점을 찾아야겠지.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한 다음에 접점을 이렇게 찾는데 여기 어디서 접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어디가 접점이 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접점은 뜨라는 접점은 안 뜨고 자꾸 4분점만 뜨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고민 좀 해보세요. 이거 왜 안 뜨지? 이유하셨어요? 제가 명령 종료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꼭 알아두셔야 될 7개의 오스냅에 접점이 포함은 되어 있었어. 그치? 그런데 그러면 요거 오늘은 요거 체크를 하세요 할 때 그 체크리스트 중에 접점이 있었냐라는 거죠. 기억 안 나시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스냅 아이콘 위에 오른쪽 버튼 클릭, 객체 스냅 설정. 확인되셨나요? 끝점, 중간점, 중심, 4분점, 교차점, 직교까지만 활성화를 시키거라 라고 체크 표시를 해놨고 접점에는 손도 대지 않았잖아요. 이러니까 안 뜬다니까요. 이해 가셨어요?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접점 같은 경우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오토캐드 작업을 할 때 다른 오스냅에 비해서 활용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오스냅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 시켜놨잖아요. 이게 지금 안 뜨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팝업창 떴으니까 접점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후속 작업을 이행해 주시면 되기는 해요. 후속 작업 이행한 다음에 다시 오스냅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팝업창 이렇게 띄우시고 접점은 자주 쓰는 거 아니니까 꺼놓자. 확인. 이렇게 하면 되긴 한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거 한번 쓰려고 이 팝업창을 띄워 그래서 체크를 해 그리고 닫어 그리고 작업한 다음에 자주 안 쓰는데 뜨면 귀찮으니까 또 팝업창을 띄워가지고 선택 해제를 하고 또 닫고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쵸? 공감하세요? 그래서요 제가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 기능을 갖다가 여러분들 암기하기 좋으시라고 말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오스냅 1회 우선 사용권. 다시요. 오스냅 1회 우선 사용권. 오스냅 1회 우선 사용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자, 다시 라인 명령 이용해서 아까 같은 상황 연출해 볼게요. 라인 클릭한 다음에 요쪽 탄젠트 점을 잡을 거예요. 접점을 잡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접점 아이콘이 여기 어디쯤에 분명히 여기 접하는 지점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접점 마크가 떠야 되는데 안 뜨잖아요. 이유는 내가 오스냅 설정을 최초에 할 당시에 그 접점 항목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자주 안 쓰니까 체크를 안 했을 뿐이고 요것도 우연찮게 지금 한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딱 한 번만 썼으면 좋겠는데 그치? 딱 한 번만 썼으면 좋겠는데 라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홀드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팝업 창이 이렇게 나오고요. 팝업 창 보니까 끝점부터 시작해서 근처점까지 아까 여러분들이 오스냅 팝업 창 패널에서 본 그 오스냅 리스트들이 쫙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지금 무슨 점 찾으려고 그런다고? 접점, 탄젠트 점. 이 아이를 선택 왼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팝업창 사라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탄젠트, 접점을 제외한 모든 오스냅은 일시적으로 비활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스냅이 활성화된 오스냅 정보창에 오스냅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구장창 떴던 끝점, 중간점, 교차점,
직교점 모든 오스냅 마크들이 안 뜨는 상황이에요. 그 대신에 원 근처로 가면은요, 근처로 갈 때마다 추적 가능한 탄젠트 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까 이쪽 근처만 가면은 4분점 계속 떠가지고 애로사항 겪으셨잖아요. 4분점 자취도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탄젠트 아이콘, 접점 아이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 정확하게 접점, 탄젠트 점 잡았습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선택한 오스냅 리스트는 최초 한 번의 액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엔 다시 원위치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일시적으로 안 떴던 각종 오스냅 마크들이 사방팔방에서 저요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탄젠트 점은요,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탄젠트 점 엮어볼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접점 잡았더니요, 확인되셨나요? 오른쪽 접점을 체크하시겠습니까? 왼쪽 접점을 체크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잡아주세요. 오른쪽으로 잡을게. 그 다음은요, 이쪽 접점 잡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접점 아이콘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4분점만 뜬다. 근데 4분점 떠놓고서는 이거 봐요, 되게 접점 같이 생겼죠? 실수 많이 하신다니까는요, 원에다가 접점을 그린다 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4분점으로 찍어 놓고 아이고 나는 다 했어, 이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접점하고 4분점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오스냅을 이용을 해서 끝점과 끝점 혹은 끝점과 중간점, 교차점, 직교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훈련은 오토캐드에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 부분 유념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스냅 아이콘 위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객체 스냅 설정한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아이콘 5개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비활성 모드로 남겨두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다 켜놓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좋지 않나요? 좋지 않아요. 간단한 형상을 그릴 때 내용물이 별로 없는, 객체가 별로 없는 작업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예제같이 간단한 도면은 실제 실무 현장에선 없다라는 거지.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고 선들이 중첩되고 레이어끼리 겹쳐져 있고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되는 시점에서는 다 켜놓고 하는 거는 그냥 자폭하시는 거예요. 중기능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중기능은 휠마우스 버튼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우스를 돌렸다 풀었다 돌렸다 풀었다, 마우스 바퀴를 꾹 눌러서 이렇게 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펜 기능과 더불어서 이 중기능을 잘 활용을 하거라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마우스 바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린 객체가 화면 안에 꽉 들어서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기능이 과거에는 막 휠마우스 버튼을 치는 대신에 직접 명령 대화창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수행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기능 명령도 한번 추가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기능은 영어 단어가, 명령어가 ZOOM입니다. 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줌이에요. 그래서 줌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요 정도는 단축키로 메워두셔도 될 것 같은데 Z, 줌의 맨 앞 글자 Z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화면을 제가 뒤로 쭉 밀어 놓고요. Z 치고 엔터 했더니요, 줌 명령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뭘 어떻게 해라는 얘기도 없이요. 대괄호가 띡 하고 나와요. 대괄호는 뭐죠? 현재 지금 이 명령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 옵션의 가지수를 열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 중심, 동적, 범위, 이전, 축척, 윈도우, 객체 이렇게 여러 개의 하위 명령 옵션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두 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만 알아놓으시고요. 그 두 개의 기능과 휠 마우스 버튼을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예요. 전체의 A. A 치고 엔터 해주시면은요. 아까랑은 조금 틀려요. 마우스 더블 클릭했을 때 화면 안에 여러분들이 그린 게 이제 꽉 찼었잖아요. 지금은 밑에가 조금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그리신 게 전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의 의미는 all이고요.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하면은 작업 공간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그린 모든 객체까지 전부 다 화면 안에 꽉 채워라 라는 의미예요. 작업 공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요. 원점 0,0 지점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초기화면 CAD가 제공하는 기본 디폴트 그냥 일반적인 CAD 새 파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A4 용지 사이즈만큼 가로 297mm, 세로 210mm를 작업 공간, 가상의 작업 공간으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추정컨대 화면에서 왼쪽 코너 부분부터 여기 어디까지가 이렇게 CAD가 지정해 놓은 작업 공간일 거예요. 가상의 작업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CAD가 그냥 보통의 CAD 유저들이 A4 용지가 요만한데 요 정도의 사이즈에서 요 정도의 위치에서 적당히 그리다가 다 파일 종료하던데 그런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더 큰, 더 많은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하면은 최초의 오토캐드가 지정한 작업 공간과 그 사용자가 그린 객체까지 전부 다 화면 안에 꽉 들어차게 하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하죠. 죄송해요. 다시 준 명령 실행해 볼게요. 엔터 쳐서 준 명령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중간쯤 가보면 범위에 단축키가 2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영문판에선 extend라고 하는데요. 이 범위의 extend 명령을 실행을 해볼게요. 클릭하면은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조금 전에 마우스 더블 클릭, 휠 마우스 버튼 더블 클릭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A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CAD가 지정하고 있는 작업 공간, 임의의 작업 공간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린 객체만 그냥 화면 안에 꽉 채워. 그 얘기예요. 두 개의 명령 옵션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고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Z 치고 엔터, E 치고 엔터 준 명령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휠 마우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축소 확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막 작업을 하시다가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하시면은요. 이렇게 임의의 작업 공간 플러스 내가 그린 놈들까지 전부 다 화면에 띄우는 거. Z 치고 엔터, E 치고 엔터 하면은 내가 그린 것만 이렇게 띄워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쪽에다가요, 제가 이상한 거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요,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했을 때 이렇게 뜨는 거고요. Z 치고 엔터, E 치고 엔터 하면은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A와 E의 차이점은 CAD가 지정해 놓은 임의의 작업 공간이 화면 안에 같이 간주가 되어서 디스플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공간 얘기를 했으니까 리미츠에 대한 것들도, 작업 영역에 대한 것들도 제가 조금 한번 좀 점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짧게 간단하게 개요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요, LIMITS, 리미츠, 한계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리미츠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은요, 커맨드 라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왼쪽 아래 구석점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괄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중괄호가 나오네요. 그쵸? 대괄호는 선택 옵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괄호 뒤에 간혹가다 커맨드 창에서 중괄호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 중괄호는 현재 그 명령 수행 단계에서 디폴트 값, 기본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AD에서 기본 값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파일을 작업을 하면서, 해당 파일을 작업하면서 요 명령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수치를 입력을 하거나 어떤 정의값을 지정을 해주셨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다시 그 명령을 띄웠을 때는 기본 값이 CAD가 제시한 디폴트 값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입력했던 그 값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중괄호라 함은 그 명령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CAD가 입력해 놓은 데이터 값이고, 그 데이터 값은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사용했던 그 제어 값이 디폴트로 업데이트 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왼쪽 아래 구석 지정했잖아요. 제가 잠깐 ESC 누르고 설명 좀 추가로 좀 드릴게요. CAD가 임의의 작업 공간을 이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야. 우리 주인님이, 사용자가 요 영역 안에서 대충 그릴 것 같아. 내가 예상하기에는 요 정도에서 그리다가 파일을 저장하고 종료를 하실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해놓는 공간이라니까요. 바깥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바깥에다 그려도 그거는 문제가 없어. CAD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요 네모 공간 안에 대충 한 요 정도 사이즈 안에서 그냥 글짝글짝 그리실 줄 알았는데 저 바깥에다 크게 그리시네? 뭐 그럼 할 수 없지. 그렇게 따라와요, 얘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현대 오토캐드에서 리미츠를 어떻게 뭐 관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뭘 제어를 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요, CAD가 적당한 작업 공간, 요 정도 임의의 작업 공간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보통은 좌측 코너점이 0,0 원점이고요. 원점에서 뭐 A4, CAD ISO라는 템플릿 파일 기준으로 치면은 A4 사이즈를 작업 공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코너점이 297,210이 되겠어요. 297mm, 세로가 210mm. 이렇게 해서 A4 용지 옆으로 잡아뜨려 놓은 이 정도의 작업 공간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거는 내가 작업 공간을 변경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LIMITS, 리미트 선택을 해보시면은요, 왼쪽 아래 구석점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보시면은요, 중괄호 나오잖아요. CAD가 최초에 제시한 기본값이 뭐냐면 0.0000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했네요. 그냥 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좌측 하단 코너점은 0,0이고 엔터. 오른쪽 위 구석점은 420,297.
아이고, 제가 A4 용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했군요. A4 용지가 아니고요. 420-A297 A3 용지네요. A3 용지를 옆으로 잡아뜨려 놓은 이런 구역을 임의의 가상의 작업 공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297 요게 작업 영역. 그래서 아까 줌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했을 때는요. 요 A3만한 작업 영역도 화면 안에 전부 다 디스플레이 시키면서 사실은 요 영역 바깥쪽에서 이 아이들이 막 그려졌던 거거든요. 플러스 얘네까지 같이 디스플레이가 됐다라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오른쪽 위수 구석점을요 4200,2970 10배를 뻥튀기 시킨 숫자로 엔터 쳐주시면은요 지금 이 시점부터는 CAD가 우리 사용자님께서 A3만한 공간을 가상의 작업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A3 10배만한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 그리시는 거구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해볼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아까는 요만한 A3 용지만한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 CAD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A3 10배만한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 간주하거라 CAD야 라고 조금 전에 수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작업 공간을 이렇게 크게 인지를 하고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했더니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Z 치고 엔터, E 치고 엔터 하면은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죠? 리미트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LIMITS 엔터. 왼쪽 아래 구석점은 0,0 중괄호에 있는 기본값, 데이터값 확인하고 계신가요? 엔터. 오른쪽 위 구석점. 아까는 420,297이었는데요. 지금은요. 4200,2970. 10배씩 X값, Y값이 뻥튀기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값을 지정을 하면은 새로운 값을 지정하면 그 값이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입력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은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 값 제가 마지막에 입력했던 데이터 값으로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 데이터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엔터 쳐서 이 아이는 작업 공간이 A3 용지의 10배 사이즈로 뻥튀기 됐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미츠에 대한 내용은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지 유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오토캐드에서는 이 리미츠를 제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리미츠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패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